자, 처음에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을 배웠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중단원이 있는데 저번 한 번만에 하나가 끝났어. 이항정리도 두 번째 단원이거든. 나중에 이거 빨리 끝나면 미적분 원 기억나니? 기억나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너희는 특강이 그것만 하면 그 뭐였지? 제곱은 어떻게 하더라? 어떤 제곱은? 그러니까 상수는 없어지고 오, 창만 미분하는 거? 그냥 그것만 배웠어요. 저번에 그 우리 무리함수 그거 하면서 잠깐 언급한 거. 너희 다 되면은 미적분 확통이 아마 빨리 끝날 거야. 12회가 안 돼서. 그러면 미적분 원 쪽에서 수능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3차, 4차 함수 쪽을 그 파트만 좀 한번 더 건드려 볼까?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항 정리 하나만 끝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너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서 애들이 확률을 정말 어려워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항 정리 두 개의 항을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b를 n제곱 했을 때 나오는 쭉 되면 뭐가 되니? 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거기에 왜 표시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 플러스 b를 n제곱 했을 때 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n 값이 k 값이 이렇게 할게. k 값이 0부터 n까지.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했네, 얘는. b를 k제곱하면은 a는 n-k제곱. 요게 이제 일반항이거든? 얘가 뭐 어떤 것을, 콤비네이션 안 했다. 쏘리. nck라고 할게. nck. 그리고 b의 k제곱, a의 n-k제곱. 이렇게 할게. 자, 우리 시그마는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시그마는 k 자리에 0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걸 더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시그마 k 값이 0부터 2까지 들어가네. 그러면 2ck 하고 a의 2-k 그 다음에 b의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을 집어넣을게. 요 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2c0 하고 0 집어넣으니까 a의 제곱 하고 0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c1 되고 1 집어넣으면 a의 1제곱 b의 1제곱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c2가 되고 a의 0제곱이니까 사라졌죠? b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2c0이 얼마니? 1. 그래서 a제곱. 2c1은 2죠? 그래서 플러스 2ab. 플러스 2c2가 1이죠? 그래서 b제곱.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수가 낮은 2, 3 정도까지는 얘가 필요가 없죠? 바로 이렇게 되지만. 근데 지수가 5제곱 전개하시오. 아니면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a의 8제곱, b의 제곱의 개수는 뭐니? 이걸 구하시오 할 때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a 플러스 2b의 4제곱을 했을 때 이런 컨비네이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구할 때는 요 파트만 좀 잘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지수에 오는 게 그 NC 해가지고 몇 번 선택하겠느냐? 요걸 판단하겠다는 뜻인데, 전개하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 바로 나오네, 유형에.
근데 시그마를 쓸 때는 K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우리는 그 R이라는 걸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형으로 가볼게. 1, 2번으로 가볼게. 자, 일단 기본적인 걸로 할게. A 플러스 B의 뭐 N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을 N번 중에 몇 번 선택할 거니? 아까는 B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에 A를 해볼게. 항상 요 두 가지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A를 R번 선택하면 B는 N-R번 선택할 것이다. 얘가 이제 개수를 구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요렇게 EX와 -Y를 끊었을 때 6번 중에 몇 번 선택할 거니? 이렇게 되네. 그러면 기본은 6번 중에 몇 번 선택할 거니? EX라는 것을 몇 번 선택하면은 -Y라는 것은 6-R번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항상 얘를 선택하는 횟수와 얘를 선택하는 횟수를 합치면은 무조건 지수인 6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개수와 문자를 분리시킬 거야. 여기에 6CR이 존재하고 2의 R제곱 곱하기 2의 R제곱 그 다음에 -1에 6-R제곱 -1에 6-R제곱 이렇게 분리시키면 남아있는 건 얘 X의 R제곱 그 다음에 얘 Y의 6-R제곱이다. 그래서 여기가 문자 부분이고 여기가 개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천히 갈게. 필기하면서 가자. 자, 그러면 이제서야 두 번째 요거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X를 보면 R 값이 2면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가 4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놈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R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6C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6C가 얼마니? 15. 15 곱하기 4니까 62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기본적인 방법인데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 칠 때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6C2는 물론 6P2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긴 한데 예전에 NCR이라는 것은 N팩토리얼 그 다음에 R팩토리얼 N-R팩토리얼이라는 것을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6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숫자 여기는 A의 개수가 1이고 B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나오지만 얘는 2도 있고 -1도 있으니까 여기가 추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딱 봐봐. 이거 두 개를 끊었을 때 선택해야 되는 횟수가 그냥 바로 구해지는 거잖아. 그치? 얘를 2번 곱하고 얘를 4번 곱하면 x의 제곱하고 y의 4제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지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팩토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팩토리얼 얘를 될 것이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얘도 2번 선택해야 되니까 2의 제곱 -1도 4번 해야 되니까 곱하기 -1의 4제곱.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두 줄을 거의 생략하고 바로 저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겁니다. 시험 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하긴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이거를 딱 끊었어. 얘를 선택하는 횟수와 얘를 선택하는 횟수를 합쳐서 5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x 4제곱을 만들려면 쟤는 몇 번 선택하고 얘는 몇 번 선택해야 되니? 2번. 왼쪽 거를 2번 하면 4제곱. 그러면 남은 3번은 여기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x의 4제곱, x 세제곱분의 1. x, 나 안 나오지? 그래서 그 횟수 찾기가 좀 분수는 좀 어려워. 얘를 3번 선택하면 x의 6제곱이 되고 얘를 2번 선택하면 얘가 x의 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x의 4제곱이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요렇게 판단을 하면 바로 가는 거야. 지수에 있는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저쪽에 3이니까 3팩토리얼. 오른쪽에 2팩토리얼. 하고 여기에 개수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5가 있죠? 5를 2번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5의 제곱. 요게 우리가 원래 하려는 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 얘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얘도 좀 하긴 할 거야. 근데 정석 방법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무조건 해라는 뜻은 아니야. 그래서 정석으로 하는 것도 가볼게. 자, 정석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수가 5니까 5번 중에 R번 선택하겠대. 왼쪽에 있는 X제곱을 R번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거 이해되겠지? 5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면서 5 마이너스 R번 선택하겠다. 얘가 기본 정석입니다. 식으로 따질 때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개수를 분리시켜 볼게. 개수 부분은 5CR이야. 그럼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곱하기 5에 5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얘가 개수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자 부분을 가볼게. 문자 부분은 이렇게 되면 얘는 X의 2R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얘 곱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R제곱. 그래서 지수가 3R 마이너스 5제곱이 됐죠? 그러면 X의 3R 마이너스 5제곱이 숫자 뭐여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넘기면 9니까 R은 3. 결국 3번 선택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5C3. 5C3이 결국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찬학이 너 같으면 뭘로 할 것 같아? 저기 왼쪽 거요. 저게 훨씬 좀 빠르긴 하죠. 식을 안 세우니까. 그렇다면 미지수가 있는 문제도 한번 가볼게. 밑에 너희는 이따가 필수의 제들을 한번 풀어봐라. 필수의 제 바로 풀이가 있으니까 그게 차라리 좀 채점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요번 유형은.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과 x4제곱의 개수가 같다. 일단 끊을 거는 이렇게 되네. 왼쪽밖에 x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할 거 x제곱의 개수를 하려면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를 4번 선택하면은 x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6팩 2팩 4팩 곱하기, 자, 앞에 여기 1이 아니니까 2를 2번 곱해야 되네. 2의 제곱. 그 다음에 a를 4번 곱해야 되네. a의 4제곱. 얘가 바로 x제곱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x 4제곱의 개수. 그러면 반대로 얘를 4번 선택하고 얘를 2번 선택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6팩 하고 4팩, 2팩 곱하기, 이번에는 2를 4번, a를 2번 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요게 서로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얘 없애면 여기서 a의 제곱이 남고, 얘 없애면 여기서 2의 제곱이 남고, 따라서 a 값은 2다.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괜찮니? 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해보면은. 이따가 1-3번만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 해볼게. 이 부분에서 내가 그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좀 외워줄 게 많습니다. 얘는 2장밖에 없어. 거의 빼지 않았는데? 일단
개념부터 설명할게.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a 플러스 b의 n제곱 요거 그대로 똑같이 나왔다, 그지? 자, 특이하게도 잘 봐요. a 플러스 b를 1제곱하면 a 플러스 b니까 개수가 1, 1일 수밖에 없고 제곱하면 1, 2, 1 세제곱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 똑같은 걸 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1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요 숫자는 바로 위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만 더 해보면은 여기가 a 플러스 b의 5제곱이면 그거를 전개했을 때 개수는 항상 양쪽 끝은 1입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5, 두 개 더하니까 10, 두 개 더하면 10, 두 개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놈은 얘 두 개 더해서 온 거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적을 필요 없고 3C1이라는 것이 2C0 플러스 2C1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두 개, 여기 있는 앞에 거는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뒤에 숫자가 1 차이 나는 것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요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쪽 방법으로 가는 것은 처음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숫자가 어떻게 되니? 둘 다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갈 때 둘 다 플러스 1. 그런데 요 놈에서 요 놈이 되는 규칙을 보니까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되죠? 요렇게 돼서 앞에 것만 플러스 1. 요런 규칙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건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필기할 거야. 3번, 괄호 3번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가 표시를 할 거는 하나는 둘 다 플러스 1, 하나는 앞에 것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도 나가겠대. 자, 근데 조금 더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일단 적으셨죠? 이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하나 해볼게. 물론 좀 작긴 한데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숫자 더하면 뭐가 되니? 6이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네. 3개 더하면 열로. 괜찮죠? 그 다음에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 아까 전에 1, 5, 10, 10, 5, 1이었죠? 요번에는 요렇게 더해볼게. 1, 2, 3, 4 더하니까 10이네. 그럼 반대로 요쪽 편으로 요 숫자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노란색 부분 봐봐. 여기에 있는 거를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했을 때 얘가 되겠대. 자, 그러면 1C0 플러스 2C1 플러스 3C2를 했더니 얘가 어떤 거냐면 뭐지? 3C1을 했더니 4C2가 되겠죠? 그 다음 주황색 해볼게.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 얘가 되었대. 그럼 여기는 5C0, 5C1, 5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황색은 1C1 플러스 2C1 플러스 3C1 플러스 4C1 이렇게 했더니 5C2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개수가 이렇게 작으면 이 숫자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컨비네이션으로 나온 걸 찾는 연습이 많아요. 자, 혹시 잘 봐요. 스포츠에서 이렇게 된 거가 무슨 모양인지 알겠니? 어떤 운동에서 나온 모양인지 알겠니? 너 운동 잘하잖아. 아, 근데 이 운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논리를 요 책에서는 안 나와, 요 책에서는, 잠깐만. 아, 뒤쪽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하구나.
개념 플러스 부분 중간쯤에 괄호 2번에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논리를 설명해 주질 않았어. 된다라고만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 자,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1시형부터 쭉 가서 한 8개 항을 더했을 때 몇 콤비네이션 몇이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하래. 그럼 8개를 다 계산해서 하기가 힘들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 그러면 뒤쪽 페이지에 하키스틱 패턴 있는 부분에 설명하면 되겠네. 자, 노란색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출발, 규칙, 결과,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칠 거야. 자, 노란색에는 항상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NC0에서 출발해야 되고, 주황색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똑같은 거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NCN에서 출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의 규칙을 한번 볼게. 계속 일씩, 둘 다 일씩 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플러스 1. 자, 그런데 주황색은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되고 있어. 앞에 숫자만 플러스 1. 그러면 결과는, 자, 주황색에서의 결과는 항상 마지막 것만 보면 돼. 앞쪽 거는 볼 필요가 없어. 마지막 거에서 어떻게 되고 있니? 앞에 것만 플러스지. 그 다음에 얘는 결과는 마지막 거에 둘 다 플러스 1이죠. 요거 되는 규칙만 잘 기억한다면 시험 문제는 정말 껌이 돼버립니다. 아까 내가 뭐는 뭐 플러스 뭐 했을 때 둘 다 플러스 1, 앞에 것만 플러스 1 했잖아. 그거를 이거 하나 해서 결과 뭐니? 이거 하나 해서 결과 뭐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거든. 그래서 요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얘 해서 뭐니? 얘 해서 뭐니? 얘 해서 뭐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한 방에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을 바로 갈게. 여기는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일단 하키스틱 패턴이 나오는 문제, 필수예제 3쪽으로 갈게. 자, 필수예제 3쪽에서 한번 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EC형, NC형에서 출발해서 둘 다 플러스 1 되고 있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는 마지막 거에 앞에 것만 플러스 1, 11C8. 만약에 이게 없다면 11C3이다 라고 했는데 5번에 11C8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전혀 할 필요성이 없다. 잠깐만 지우개 좀 바꿀게. 진짜 노가다를 확 줄여버리는 거야. 이게 책에 잘 안 나와 있네? 왜 안 나와 있지? 자, 3-1번.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NCN에서 출발했죠? NCN에서 출발해서 앞에 것만 플러스 1 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거에, 이 마지막 거에 둘 다 플러스 1. 11C3이 우리가 찾는 결과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할게. 요번엔 NC0에서 출발해서 둘 다 플러스 1이네? 둘 다 플러스 1이면 항상 반대인 앞에 것만 플러스 1. 7C4. 7C4가 얼마니? 35. 35. 그 다음에 NCN에서 출발해서 앞에 것만 플러스 1이네? 앞에 것만 플러스 1 했으니까 반대로 둘 다 플러스 1. 8C4. 제일 불행한 거죠? 딱 가운데 숫자 걸렸어? 87, 65, 43, 21, 8 없애고 70이네? 이런 식으로 각각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로, 물론 여기는 개념서기 때문에 저렇게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13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나온 결과 그거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최고봉의 난이도를 가지는 개념 다시 돌아갈게. 얘 때문에 애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를 하는데 자, 1 플러스 x의 n제곱 쟤만 보도록 할게.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아니고 시험 문제도 저 1 말고 다른 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1 플러스 x에 대해서 n제곱에서만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요식을 유념 깊게 잘 보시고 뭐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가지고 0부터 n까지 집어넣었을 때 결과를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식 좌변 NC0, NC1, NC2, NCn까지 더해져 있네? 그러면 얘네들은 우변 쪽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1 대입했을 때의 식입니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당연히 2의 n제곱이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은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이거 NC0부터 NCn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수의 총합. 항상 우리가 공통수학 원다항식에서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각 문자에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 개념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고 짝수 번째는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고 여기는 플러스 오려면 반대로 여기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만든 식이다. 일일이 다 적지 않고 할게. 자, 물론 이게 뭐 여기는 짝수고 여기는 홀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게. 자, 홀수 지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쪽은 짝수 지수의 개수. 자, 우리는 다항식에서 배웠어. 요 두 식을 이용해서 홀수 지수만 남기고 싶대.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은 NC1 2개, NC3 2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것은 뭐냐면 1번식과 2번식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결과. 그럼 이쪽은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눈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변도 마찬가지지. 얘에서 얘를 빼서 2로 나누나 얘에서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나 결과는 뭐가 되니? 2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1 플러스 xn제곱을 다 전개했을 때 개수의 총합은 그냥 2의 n제곱. 여기에 있는 지수가 2의 n제곱 요로 지수로 그대로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절반 짝수의 개수나 홀수의 개수 절반만 구하고 싶대. 절반이니까 2로 나눴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여기가 n-1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의 n-1제곱. 짝수 개수도 개수의 총합도 2의 n-1제곱.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대표 문제 하나 풀 테니까 밑에 문제는 너희가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한번 보면은 NC1, NC2, NCn. 민결아, 저거는 뭐라고 얘기했니? 그래서 틀리죠? 뭐부터 있어야 되니? NC0부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n 플러스 nc 0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전체 식은 2의 n제곱이 되는 거지만 얘를 없애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nc 0은 1이지.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가운데 요 식은 그러면 2의 거듭제곱골에서 1 뺐을 때 1000하고 2000 사이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10. 맞죠? n값이 10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얘는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 아까 짝수가 플러스고 홀수가 마이너스였잖아. 그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에다가 마이너스 20C 20 아니 그거 맞나? 저게다 마이너스 20C 20이 되면은 0인 거니까 20C 0은? 네? 짝수에서 20C 0도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죠? 자, 20C 1, 그 다음에 플러스 20C 3, 플러스 쭉쭉쭉 가서 플러스 20C 19, 얘랑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20C 2부터 쭉쭉쭉 어디까지? 20C 18까지 이렇게 묶인 상황이다. 괜찮죠? 그런데 원래 얘는 2의 n-1제곱, 20-1제곱, 2의 19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20C 0과 플러스 20C 20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얘도 2의 19제곱이 돼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없애주면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노란색이 나오겠죠? 얘가 얼마? 1. 얘가 얼마? 1. 그럼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넘기니까 결과는 2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이거 천천히 적어놓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전체 개수가 다 있으면 2의 n제곱, 절반만 있으면은 2의 n-1제곱. 자, 잠깐만 여기 봅시다. 아까 전에는 분리시켰는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두 번째 1 플러스 xn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짝수의 부호는 플러스, 홀수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다 있으면 0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맞죠? 그런데 이것도 0이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도 0이 되는 거 맞죠?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30C 0이 있어도 이 결과는 0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까처럼 그렇게 분리시키지 마시고 얘가 조금 더 편한 거 또 같이 해봤으면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 요거는 잘 했나 진짜? 자, 우리가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짝수만 있을 때, 홀수만 있을 때 2의 n-1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는 짝수만 존재하네. 그래서 위에 거는 2의 n-1제곱 15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논리를 뭐를 펼치냐면 이거야. 어디 쪽으로 바꿀래? 나는 짝수 쪽으로 바꿀래. 9C1은 9C8하고 똑같고 얘는 9C6하고 똑같으니까 짝수만 존재하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2의 9-1제곱 2의 8제곱
그래서 얘는 2의 7제곱이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시켜놓고 해도 되는데 항상 앞에 숫자가 홀수일 때 절반이 4.5잖아, 그치? 그러면 9C 0에서 절반보다 작은 컨비네이션까지 더하면은 그것도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건 없니? 없으면 쉬었다가 할게. 이영장님 다 됐고.